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이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교수님, 집은 아니고 사업장 내 세탁실 쪽 거울이 움푹 파여 깨어졌는데 이건 교체해 주는 것이 맞나요? 귀찮고 잘 보이지 않아서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꼭 교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 이 거울은 깨어져 있어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달마 그림을 안방에 두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달마 그림은 가능하면 거실에 두시거나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안방에는 이런 것들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두시더라도 가능하면 작은 것을 두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신발장, 신발코는 안으로 가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리와 정돈이죠. 네, 모든 신발들이 같은 방향이라면 이것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안방 침대가 머리 쪽이 동쪽이 더 가까운 북동쪽에 놓을 수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침대머리의 방향은 어느 쪽이든 현대 풍수학에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머리 쪽으로 불빛이 비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안방 화장실 문과 침대가 보이는 것이 안 좋다고 해서 화장실 문 앞에 파티션을 두었는데 괜찮은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방 화장실 문과 침대가 정면에 있으면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불빛이 비쳐 누구라도 잠을 깰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여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파티션으로 가려줄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겠죠. 여섯 번째로, 풍수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람마다 타고난 화두국자가 있어서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 화두국자로는 절대로 머리를 두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이 화두국자라는 것의 출처가 어느 고서 어느 풍수책에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아니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척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그냥 근거 없는 하나의 논리 낭설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 화두국자라는 것은 출생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머리 방향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설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주학이나 풍수학에서는 이 출생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어난 기운을 판단하는 데는 태어난 월과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일하게 이 출생 연도를 가지고 사주를 말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당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일본식 사주, 즉 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 이 내용은 일제강점기 시절 이 당사주를 이용하여 그 당시에 무속인들이 살과 접목시켜 만들어낸 학설이라고 현대 사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방마다 스탠드불을 켜놓고 자는데 스탠드불을 켜놓고 자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침대 옆에 이런 작은 스탠드를 두실 거예요. 네, 물론 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잠을 잘 때 늘 불을 켜두고 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습관이 되었다면 이것은 참 어쩔 수 없을 것이나, 그래도 잠을 주무실 때는 모든 불을 다 소등하고 주무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적을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부적은 태워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좋으나 요즘은 혹 이렇게 하다가 불이 날 수도 있으니 그냥 태워서 휴지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로,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살아계신 분처럼 저에게 4단 서랍장에 색칠을 시키시고 색칠이 잘 안 되었다고 타박도 하시고 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가구 배치를 새롭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속옷을 찾을 수가 없어서 가구 서랍들을 마구 빼놓고 물건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꿈을 깼어요. 지금 미성년자인 아들이 2명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월요일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피해자가 한두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아직 고소 전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들은 살려야 하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지몽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거 예지몽 맞습니다. 이 서랍장은 자식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 색칠이 안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은 부모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은 본인의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은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속옷을 찾으셨으면 별 무리 없이 일이 마무리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시면 좀 걱정을 하셔야 할 듯 하네요. 힘내시고 이제부터라도 자녀분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시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만드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젊은 시절 누구라도 다 실수를 한두 번씩은 하니까요. 열 번째로, 통로에 폭 15cm 정도의 신발장을 두었습니다. 통로 폭은 95cm입니다. 치워야 하는지요? 통로도 짧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상상을 해본데 그리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 신발장에 신발이 잘 정돈되어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1번째로,
금반지를 식구들 모두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거의 핑크골드 제품이 많습니다. 핑크골드, 로즈골드, 화이트골드 등입니다. 오리지널 금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금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라 어느 것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2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허벅지 앞에 작은 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손가락만하게 있었는데 복점이라고 빼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그대로 살다가 흉점이라는 글을 보기도 했고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이 생겨서 흉터 전문 성형외과에서 수술로 잘라냈어요. 해석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빼셨다니 잘하셨네요. 앞으로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12번째로 선생님 관제수란 말을 진짜 믿어도 되는 말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제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만약 관제수가 없다면 취직도 안 되고 끝까지 백수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런 것은 우리 사주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며 전형적인 말로 겁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14번째로 대리석에 새긴 달마인데 이걸 어디다 놓아야 할지 선물로 받은 거라 거실에 이거 세워놔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은 거실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운데보다 약간 구석진 곳에 두세요. 15번째로 안방은 서재랑 화실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잠자는 방은 안방 옆에 작은 방에서 자는데 그래도 안방에 자질구레한 것은 다 버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안방은 가능한 단순하게 심플하게 해두는 것이 풍수학의 원칙입니다. 물론 잠은 다른 곳에 주무신다니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16번째로 저희 집은 오래된 주택입니다. 화장실과 주택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윤달이 아닌 평시에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집을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으로 날짜를 구분하는 것은 풍수학에 없는 이야기예요. 17번째로 나무 액자와 금속 액자는 주의하지 않고 사용해도 될까요? 나무로 만든 것은 함부로 들여도 좋은지 몰라서요. 금속 중에 알루미늄 액자는 왠지 날카로운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액자가 나무인지 금속인지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분들 모두가 좋다고 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18번째로 사주에서 관성자리가 병이라는 것은 12운성이면 보편적으로 관성이 병들었다고 보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12운성이라는 용어는 전형적인 점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며 제가 말씀드린 관성이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해당 기운이 순환이 안 되거나 또 그 기운이 너무 약해서 그 기세를 펼칠 수가 없는 상황,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9번째로 교수님 제가 이사를 왔는데 안방에 침대를 놓고 보니 북쪽으로 머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 풍수하는 분들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교수님 정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자는 방향이 현대 주택 구조에서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방문을 열어 안방 화장실의 문을 열어 환한 빛이 내 얼굴 정면으로 비치는 일은 없도록 해두셔야 합니다. 20번째로 귓볼이 얇은 사람은 운이 안 좋아서 귀걸이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다른 데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귓볼이 얇은 사람은 무조건 귀걸이를 하셔야 하며 이것이 운을 살리는 데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21번째로 선생님 도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겠어요. 설명을 천천히 짚어가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간혹 영상 그림을 올리면 시간 관계상 짧게 올리는 경우가 많죠. 이는 화면을 정지시키고 보시라는 의미니까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세히 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알려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것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22번째로 전통적인 물건, 예를 들면 장구, 꽹과리, 옛날 시계, 옛날 물건은 보관을 해도 되나요? 그래도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는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여러분, 집안에 물건이 아무리 많더라도 또 그것이 어떠한 물건이라도 그것을 청소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물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3번째로 교수님 식당을 하는데 수족관 중고를 사서 물고기를 넣어서 가게에 두었는데 이거 안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돈을 주고 구입을 하셨다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잘 사용을 하십시오. 아무리 중고라도 오히려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시면 새 것보다 훨씬 더 풍수적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24번째로 가족에게도 지갑을 선물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가족은 무조건 제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제 영상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